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살아보려는 도시민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을 돕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곡과 숲, 수려한 산세가 어우러진 홍천 용오름 마을. 사람들이 모여 텃밭을 살핍니다. 전문 농부가 아닌 귀농귀촌을 체험하는 도시민들입니다. 단순히 농사 기술뿐만 아니라 취미, 환경 정화 등 마을의 정착에 필요한 활동을 체험합니다. 다양한 그런 생활 모습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좀 더 귀농하는 데 자신감이 있고. 참가자들은 9개월간 지자체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수료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5명이 배출됐는데 이 중 38%인 25명이 정착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귀농귀촌 정책들이 이런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단양에서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맛보기 체험과 이어지는 3개월 장기 체험을 통해 막연했던 귀농귀촌 계획도 구체화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이 그러니까 3개월을 살아가면서 많이 내 눈에는 보여지는 게 많더라고요. 또 하동의 일주일 살아보기 등 지자체별로 기간과 조건이 다양합니다. 체류형 프로그램이 인구 유입과 지역 알리기라는 일석이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경찰과 소방 업무는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인명사고 위험이 뒤따르는데요. 위험한 상황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드론이 용의자를 발견합니다. 용의자가 흉기로 위협하자 개를 닮은 사족 로봇 3대가 주변을 포위합니다. 무기 버리고 도망가세요. 당황한 용의자가 쓰러지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이 체포합니다. 열악한 환경, 또 늦은 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로봇 개들이 속속들이 어떤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소형차 크기 정도의 소방차가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습니다. 화재 현장에 사람 대신 투입해 열을 감지하고 진화하는 무인 소방 로봇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국 4개 특수구조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과학 기술을 기반한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범죄와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할 로봇의 활약이 머지않았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숨을 못 쉴 정도로 탑승객이 많아 실신 환자까지 나왔던 김포 골드라인 도시철도 기억하실 텐데요. 판교와 여주를 오가는 경강선의 혼잡도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김준석 기자가 직접 출근길에 타봤습니다. 아침 출근길, 이용객들이 역사로 향합니다. 열차 안으로 몸을 구겨넣고 나서야 문이 겨우 닫힙니다. 열차 안은 몸을 움직일 공간조차 없습니다. 안 타면 지각하니까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들어가요. 지금 사량이잖아요. 출퇴근 시간만큼 좀 양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 5량 내지 6량으로. 지난 2016년 개통한 경강선은 판교역부터 여주역까지 12개 역을 오갑니다. 개통 당시에는 4량으로 운행하더라도 수송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역 주변으로 인구가 늘면서 혼잡도가 높아졌습니다. 경강선의 연간 최대 혼잡도는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철도 가운데 경의선 다음 2번째로 높습니다. 2030년까지 아파트 만여 세대가 경강선 역사 주변에 더 입주할 예정이어서 혼잡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이용객들은 열차 한 편당 수송 규모를 현재 4량에서 더 늘리고 운행 편수도 증가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부처는 혼잡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열차를 증편할 수 있는 좀 기준이 130이 낮은 편은 아닌데 거의 기준이 150%거든요. 2028년 월판선이 개통될 때까지 경강선 혼잡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인천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제3연륙교가 올해 말 개통됩니다. 무료 통행으로 알고 있던 주민들은 유료화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위 거대한 기둥 사이로 교량 상판을 잇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이어 세 번째로 건설되는 제3연륙교입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데 최대 4,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 수입이 줄어드는데 인천시가 통행료를 받아 민간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국토부 등과 합의했습니다. 영종이랑 인천 양 대교를 제외한 제3의 어떤 다리가 들어오면 경쟁 방지 조항이라고 해서 보상을 하게끔 하는 실시각이 있어요. 통행료는 손실보상금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국토부와 인천시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국토부는 2039년까지 최대 8,500억 원을, 인천시는 최대 2,500억 원을 추정 손실보상금으로 산정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민간 사업자 간의 협약한 협약 단가로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인하된 현실 통행료를 적용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700억 원 중 6,200억 원을 부담한 영종과 청라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만큼은 전 국민이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무료 도로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토부와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통행료를 낮출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제주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동네 할머님들이 그린 그림 전시회입니다. 어떤 작품들이 선보였을지 김태준 기자가 직접 할머니들을 만나봤습니다. 귤꽃과 벚꽃 사이에 아빠와 엄마, 아이가 웃음 짓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주인공 애순과 관식을 재해석한 그림입니다. 작가는 올해 81세 김옥순 할머니입니다. 제목은 운영파 탈망인데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운영파띠 이제 내가 야채들 운영파띠 있는 것을 전부 나무들 그림을 시작했는데 전시관에는 할머니 11명이 그린 작품이 전시됐는데 할머니들의 평균 나이는 87세입니다. 이 그림 그릴 때 이 그림 시작하면은 이제 좀 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이 그림을 계속 그려요. 할머니들이 그림 야학에서 틈틈이 쌓은 그림 실력은 전시회를 열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관람객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삼도 겪으셨고 전쟁도 겪으시고 지난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이런 제주 여성들의 삶의 기록이 제주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을 창고를 개조한 번듯한 작업실까지 생겼고 입소문을 타면서 매년 1,000여 명이 방문하는 갤러리가 됐습니다. I think like the harmonies like revitalizing their appreciation for the arts and their involvement is super like inspirational. And I also love their like different identities, like the garden harmony and fig harmony, green harmony. I think it's super cool. 제주 할망들의 그림 전시는 이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경제의 중심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가 아이부터 노인까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청 50주년을 맞아 2070년까지 나아가기 위한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조성명 강남구청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어르신이랑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셨던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강남구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도로 정체를 해소하려면 국민들이 지금보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 5만여 분께 20억 원 가까이 교통비를 돌려드렸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6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 건수가 50만 건이나 늘어났는데 부담 없이 이용하면서 더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소득 제한 없이 지원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구가 처음 시도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돼서 흐뭇합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똑같이 200만 원씩 드리는 출산 양육지원금도 추경이 필요할 만큼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애비 부모부터 영유아 초등학생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강남 어린이회관을 조성했는데 매달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올해 11월부터는 대치동 성은교회와 함께 키즈 카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년 7월부터 로봇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시설인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운영 중인데 여기서 개발한 로봇 성능 안전 인증 시스템 덕분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뛰어난 로봇 기술을 국민들이 한 발 앞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행정에 활용하고 다양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재활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을 비롯해 배달, 순찰, 청소 등 여러 가지 로봇을 강남 곳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로봇을 활용해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강남구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37만 명을 넘었습니다. 2026년까지 달성 목표를 15만 명으로 잡았는데 2년 만에 2배가 훨씬 넘는 성과를 올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강남구 의료기관이 가진 뛰어난 실력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고 무료 통역, 공항 픽업 등 관광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한 덕분입니다. 아울러 강남 메디컬 투어센터를 전면 개선하여 해외여행 중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커뮤니티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주민과 상인들이 반대를 겪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주민과 대화했습니다. 특히 가장 마지막에 통행로로 완성된 도옥초등학교는 일방 통행로로 바꾸기도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학교 땅을 이용해서 보도를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내서 학교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비전 2070은 과거 50년을 넘어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계획입니다. 100년 뒤에도 변치 않을 사람, 자연, 도시 경쟁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고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강남형 10분 도시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30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입체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일자리, 주거, 여가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도전과 혁신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한 강남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브랜드 2070 강남구로 거듭나는 모습을 TV조선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